안녕하세요. ELT 코퍼스 카페지기 정현입니다. 지난 시간 범위 분석까지 마쳤는데요. 이번에 기능어 제외, 권장단어 제외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사실 뭐 권장단어 제외해서 기능어까지 같이 다루면 될 것 같아서 5번은 생략하고 6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빈도에 대한 분석을 여러 번 했고요. 빈도만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된다, 범위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런데 답답하셨을 겁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여전히 좀 불편해요. 보기가. 패밀리 기준을 한번 볼까요? 앞에는 항상 이 기능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좀 덜어내고 내용어만 가지고서 좀 고빈도 단어들을 좀 뽑으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서 단어 목록을 만들거나 수능에 유용한 단어 또는 무슨 모의고사 몇 학년 교과서에 유용한 단어, 뭐 학생들에게 유용한 단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섹션을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룰게요. 뭘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수능 데이터가 있고요. 그 수능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록을 초등권장 단어, 중등권장 단어, 기능어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권장 단어, 중등권장 단어 같은 경우는 모두 렉시피아 신동강 박사님 그 카페에서 다 퍼온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가보시면은 풀 세트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분석 결과에 기능어들이 앞에 막 있고 너무 쉬운 단어들이 대부분 쉬운 단어들이 고빈도 단어잖아요. 그래서 앞에 쭉 나오는데 걔네들을 눈으로 걸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능어는 제외하고 분석하거나 너무 쉬운 단어, 초등권장 단어 정도는 제외하고 또는 중등권장 단어까지도 제외하고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만 수능에서 걸러가지고 고급 좀 어렵지만 고빈도로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하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건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먼저 레인지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 단어 목록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앞에서 실습할 때는 베이스 워드 리스트 하나씩만 계속 썼었는데 이름을 1번, 2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한 번에 한번 해보죠. 하나씩 한번 해보죠. 초등권장 단어를 빼고 분석하고 또는 기능어를 빼고 분석하고, 기능어 먼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목록을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분석하고자 하는 애만, 자, 초등 중등 권장 단어는 일단 빼놓고요. 기능어 리스트를 패밀리 리스트를 남겨놓을게요. 패밀리 리스트를 남겨놓을게요. 자, 기능어 리스트를 이름을 일단 살려놓을게요. 얘를 베이스 리스트 1으로 할게요.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W5가 없습니다. BASEWRD1 일단 이렇게 이름을 매겨 놓고요. 두 번째로 분석을 하는 건 패밀리 리스트로 분석을 해볼게요. 패밀리 기준 빈도 분석, 이 단어 목록이 패밀리 기준 목록이었거든요. 복사해서 이거 헷갈리니까 패밀리라고 써줍시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얘를 2번으로 놓을게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기능어를 1번으로 놓고 패밀리라이저 28 28,000 단어 목록 얘를 2번으로 놓게 되면은 1번을 먼저 쭉 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을 빼고 2번만 결과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기능어는 제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1번이 기능어, 2번이 패밀리입니다. 분석을 하려면은
레인지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뒤에 쓸데없는 아이들은 지워야 됩니다. 1번은 기능어, 2번은 패밀리. 그렇게 해서 레인지 프로그램에서 불러옵니다. 자, 목록이 두 개니까 이번에는 2라고 씁니다. 그리고 베이스 리스트 1, 2 두 개니까 3번만 오프를 시키고요. 파일 6개 넣고 세이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니까 프로그레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프로세스 파일즈 하면 1초 만에 분석이 끝났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에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에러, 이 단어가 벌써 한번 쓰였다. 이 단어가 벌써 한번 쓰였다. 단어 목록이 충돌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 리스트 1에 있는 기능어들이 베이스 리스트 2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꼼수예요. 일종의 이 에러를 그냥 활용해서 이 리스트를 1번에다가 기능어를 넣게 되면 기능어들을 먼저 걸러내고 나머지 단어들을 2번 파일이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러를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기능어 1에 해당하는 단어가 토큰을 보세요. 39,000 단어 중에 2만 단어가 1에 해당했어요. 실제로 단어는 131개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이 토큰 기준으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값들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 봅시다. 네. 아니죠. 패밀리즈 베이스 1 패밀리즈가 있죠. 베이스 1은 뭐라고 했죠? 베이스 1 워드 리스트는 레마 리스트라고 했죠. 아, 레마 리스트가 아니고 기능어 리스트라고 했죠. about, above, after 이렇게 시작하네요. 얘네들을 쭉 그냥 패스해버리고 베이스 2 패밀리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스 2 패밀리는 패밀리 리스트라고 했죠. above, of, to, about, to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죠. 어벤덤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기능어들을 걸러낸 다음에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쭉 스크롤 내려서 네, 여기까지 Shift 누른 상태에서 끝부분 누르고 복사. 그럼 이제 엑셀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놓고 한번 보시죠. 붙여넣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타입 프리퀀시는 삭제하고 1에서 6까지 삭제하고 얘네들을 컨트롤 H 빈칸 없애고 얘는 기능어 제외 패밀리스죠. 그러고 이 상태에서 프리퀀시만 그냥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능어를 제외했더니 1이 가장 위로 나왔고요. 1도 기능어일 것 같은데 뭔가 오류 같네요. 네, 타임이 가장 1은 그냥 무시합시다. 타임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로 나오네요. 고빈도 단어 make, good, think, use 이런 식으로 수능 5개년도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순서대로 기능어를 제외한 단어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와 비교해보면 기능어가 한참 나오죠. 타임이 어디에 나오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어를 제외하지 않으면은 내용어가 나올 때까지 35에서 내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타임이. 그러니까 앞에 쭉 나오다가 make는 어디 나올까요? 39에서 나오고요. 굿은 어디 나올까요? 42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듬성듬성 뒤에 가면서 나오는데
기능어들을 싹 빼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여전히 이 결과에서도 time, make, good, think 이거 다 초등 수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얘네들까지도 걸러내고 좀 어려운 단어, 이 밑에 나오는 behavior 또는 photograph 이런 단어들이 좀 한꺼번에 다 좀 쉬운 단어들도 걸러내고 보는 방법. 그러려면 기능어 다음에 패밀리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단어까지도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자, 이번에는 자, 기능어 패밀리였죠.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이름이 헷갈리니까 기능어 패밀리. 이번에는 초등권장, 중등권장 둘 다 불러오죠. 자, 기능어 패밀리가 1번, 2번이니까 초등권장을 패밀리를 맨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단어를 분석을 하니까 얘를 4번으로 놓고요. 기능어 1번, 초등권장을 2번, 중등권장을 3번, 패밀리를 4번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기능어와 가장 쉬운 단어, 중등이 배우는 단어까지도 모두 걸러내고 가장 어려운 단어들 중에 고빈도 단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초등 정도만 걸러내고 중학생들이 꼭 봐야 할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냥 제가 4개, 3개 다 빼는 걸로, 그래서 4개의 목록을 그대로 넣는 걸로 1번 기능어, 2번 초등권장, 3번 중등권장, 4번 패밀리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네, 파일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단어 목록이 4개죠. 그러면 4라고 써야 되고요. 4개, 3개 이상은 체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Save As를 2번이라고 하고 프로세스 파일즈를 누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에러가 나오죠. 이 에러는 1번, 2번, 3번 파일이 서로 다 4번 파일까지 가면서 서로 다 겹치는 단어들이 많다라는 의미. 9초가 걸렸습니다. 9초 분석 결과 살펴보시죠. 에러들을 좀 넘기고요. 결과 테이블이 어딨나 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기능어가 131개가 빠지고요. 총 2만 개 토큰입니다. 초등권장 단어 중에 598개 단어가 빠지고요. 중등권장 단어 중에 1219개 단어가 빠지고요. 나머지 네 번째 948개 단어가 남습니다. 이렇게 2896단어 중에 약 3000단어 중에 약 1000단어 정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초등단어 598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등권장 단어 1219개 이렇게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은 넘기고 패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패밀리에 보면 이제는 이제 단어 목록이 달라졌어요. 베이스 1 패밀리가 있고요. 기능어죠. 기능어는 우리 그냥 패스합시다. 베이스 2 이거는 초등권장 단어죠. 초등권장 단어에 포함된 단어들, 그러니까 초등권장 단어와 수능 5개년과 그 공통된 단어, 수능 5개년 동안 많이 나온 초등권장 단어들이 여기에 있고요. 쭉 내려가면 베이스 리스트 3는 중등권장 단어죠.
수능 5계단에서 중등 권장 단어가 얼마나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가를 또 볼 수가 있고요. 더 내려가면은 마지막에 베이스리스 4는 네, 초등 권장 단어, 중등 권장 단어, 기능어까지 모두 뺀 나머지 단어,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겠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다른 시트에다가 붙여볼게요. 어차피 결과값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른 거 다 빼고요. 네, 프리퀀시만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베이스 2냐 3냐 4냐 얘네는 좀 구분을 해야 되죠. 자, 베이스 2니까 얘는 초등 권장 단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3는 중등 권장, 그리고 베이스 4는 네, 나머지 고난도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네들을 좀 뜯어다가 옆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고난도 단어가 여기 있고, 중등 권장, 초등 권장 이렇게 좀 나눠 놨어요. 나눠 놨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분석 기준은 패밀리 기준이고요. 기능어를 제외했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쉬운 단어들은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겠죠. 초등 권장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단어,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good, 원은 기능어 같은데, 네, time, know, make, think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초등 권장 단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겠고요. 중등 권장 중학생들한테 마찬가지로 빈도 정렬을 해서 where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produce, let, sure. 자, 결과 너무 다르죠. 처음에 그냥 했을 때는 더, be, to, of, on, and, you 이런 것들이 쌓였었는데, 그리고 기능어만 제외했을 때는 초등 권장 단어들이 많이 쌓였었는데 쉬운 단어들 빼고 중등으로 바로 넘어오니까 바로 중등 수준의 단어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까지도 빼고 고난도로 넘어가면 ABC는 좀 고난도는 아니지만 abolish 이런 것도 일단 빈도 분석을 해보죠. to 이것도 실수 같네요. to나 ok나 first mem 이런 것들은 빠져야 될 기능어가 아니라 제외할 단어들인 것 같은데, second 이런 것들도요. 얘네들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외 목록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을 또 맨 앞에 기능어에다가 포함을 하거나 2번 목록으로 앞에다가 넣으면 걔네들은 또 걸러지게 되겠죠. 여기에 몇 개가 보이는데 뭐 second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음번에 또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초등권장, 중등권장 앞에서 기능어 기본적으로 다 빼놓으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member, program, percent, computer, course, 미스터도 많이 나왔다고 나오는데 미스터는 뭐 약어니까 네, technology, set, ticket, 네, center, common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묶어가지고 수능에 많이 나왔던 단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인지 값을 항상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수능에서 고빈도 단어다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특정 해의 수능에서만 많이 나온 단어를 고빈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정 해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특정 해에만 많이 나온 단어보다는 레인지가 넓은,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골고루 나왔던 단어가 많이 나온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테크놀로지 계속 많이 나왔네요. 필름 많이 나왔고요. 웹사이트, 에너지 이것도 많이 나온 편이네요. 근데 피아노, 달러 이런 것들은 두 번씩밖에 안 나왔다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레인지가 넓지 않고 자주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빈도는 좀 높지만 같은 빈도 중에서도 레인지가 높은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쿠폰 이런 단어가 이슈, 마들이 더 많네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고빈도 수능 5개년 데이터를 가지고 고빈도 단어들을 뽑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드렸습니다. 타입 기준, 레마 기준, 패밀리 기준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목록을 쓰느냐에 따라서 목록에서 제외되는 단어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포함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빈도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자주 나오는 단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 자주 나온다는 건 매 회마다, 매 시험마다 나온다. 예를 들면 토익이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보는데 매번 볼 때마다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네, 그런 식으로 자주 접하는 단어라야 더 유용한 단어인 거고, 특정 회차에만 단지 빈도만 높게 특정 회차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고빈도 단어를 잡아줄 것이냐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냥 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능어들, 얘네들은 고빈도로 아무리 나와도 딱히 가르쳐야 될 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 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그냥 제외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권장 단어도 제외하고, 또는 권장 단어를 제외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권장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 권장 단어, 수능 5개년에 가장 많이 나온 초등 권장 단어, 가장 많이 나온 중등 권장 단어,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서, 또는 초등, 중등 기능어들을 모두 뺀 어려운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또 어떤 것인가를 또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단어집을 만든다거나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응용해서 중학교 모의고사를 분석한다거나 초등학교 어떤 시험을 분석한다거나 시험뿐만 아니라 교재를 분석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교재에 또는 여러 동화에 여러 신문기사에 걸쳐있는 단어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뽑아낸 다음에 교재를 만들거나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궁금해요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해당 영상, 제가 영상 쭉 올려놓을 거니까 이 수능영어 최근 5년 고빈도 단어 분석 방법 해당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달아두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분석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주실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능 어휘 분석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